네, 지금부터 랩뷰 기초 프로그래밍 방법에 대해서 학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랩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 아이콘에서 프로그램즈 파일즈 내셔널 인스트루먼트 랩뷰 exe 하면은 이와 같이 해서 랩뷰를 시작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게 아니네요. 여기서 다시 한번 보시면 시작에서 우선 닫고 시작에서 내셔널 인스트루먼트로 먼저 내려가면 내셔널 인스트루먼트에 내려가도 되고 그 밑에 쭉 보면 너무 많네요. 다시 이거를 올려서 하겠네요. 여기 랩뷰 NI 랩뷰 2019 버전 64비트 있죠. 이걸 클릭하면 이와 같이 됩니다. 클릭하면 이와 같이 뜹니다. 그래서 클로즈하고 여기서 이제 새 VI가 됩니다. 새 VI. 지금은 영문으로 되어 있는데 한글 랩뷰도 있습니다. 한글 버전 랩뷰도 있는데 현재는 영문이 되어 있는데 나중에 한글로 업그레이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당장 이제 영문으로 먼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 VI로 시작을 하면 이와 같이 되는 게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고 또 할게요. 그래서 먼저 보면 금방 했던 것처럼 새 VI에서 새 VI를 선택하면은 이제 랩뷰 VI가 뜬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시면 이와 같이 랩뷰 VI가 떴죠. 한번 보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VI를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이제 뜨는 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좀 커서 보면 줄여서 보면 이와 같이 여기 뜨는 게 되겠습니다. 이게 VI가 되겠고 똑같이 했을 때 이게 이제 블록 다이어그램이 되겠습니다. 블록 다이어그램. 이게 이제 뭐냐면 아이콘이 되겠습니다. 아이콘. 이렇게 아이콘이 되는 거고 터미널 페인이 되겠습니다. 커넥터 페인. 이게 커넥터 페인 아이콘이 되겠습니다. 아이콘은 자기가 나중에 이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오른쪽 누르면 에디콘 아이콘이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뭐 다른 잘라낸다든지 하는 작업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건 잘못됐네요. 이스케이프에서 에디트에서 언도 한 다음에 여기 아니라 선택은 요거네. 요걸로 해서 이렇게 해서 잘라내고 컷 한 다음에 잘못됐네요. 다시 또 선을 그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선을 그리면 되고 그 다음에 뭐 그래프를 여기서 선택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끌어서 놓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케이 하면은 이와 같이 해서 아이콘도 바꿀 수 있고 이거는 나중에 이제 커넥터 같은 것을 이제 배치하고 여기다가 이제 연결을 하면 할당을 하면 되는 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할당.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할당을 한다든지 해서 나중에 지정해서 할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VI를 만들 때 서브 VI를 만들 때 매우 유용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해서 보시고 아이콘이 있고 커넥터 페인이 있다. 그래서 이것은 프론트 패널이 되는 거고 이게 프론트 패널, 이게 블록 다이어그램이 되겠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장치로 보면은 장치의 앞면이죠, 앞면. 그래서 프론트 패널이라고 하는 겁니다. 프론트 패널. 이거는 이제 장치 내부가 되는 거죠. 또한 장치 표면에는 프론트 패널에는 인디게이터라든지 컨트롤 단자가 있는 거죠. 그래서 되게 컨트롤 단자가 있고 이제 출력을 표시하는 인디게이터 표시자가 있는 거죠. 그래서 랩뷰에서는 입력을 하는 것을 컨트롤이라고 합니다. 컨트롤이 되어 있고 한번 똑같이 봤을 때 여기 보면은 이렇게 해서 인디게이터가 있습니다. 인디게이터. 이거는 출력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출력. 그래서 항상 연결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연결은 이렇게 있을 때 와이어 툴을 이용해도 되고 연결은 컨트롤에서 인디게이터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게 되겠습니다. 인디게이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다시 또 그래서 컨트롤이 있고 다시 이제 아무거나 하나 넣어볼게요. 미터 이런 걸 하나 넣어보겠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보면은 인디게이터입니다. 이거는 인디게이터.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해서 입력을 컨트롤로 이렇게 해서 연결할 수가 있는 게 되겠습니다. 인디게이터가 되는 게 되겠습니다. 인디게이터. 그래서 컨트롤도 요거 말고 딴 걸로 하겠다. 나는 이게 마음에 안 든다. 그럼 바꿀 수 있습니다. 리플레이스 해서 컨트롤을 나는 노브로 하겠다. 노브. 그럼 노브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노브. 그래서 글씨가 중복됐네. 그래서 끄집어내고. 그러면 이제 이것도 연결돼 있죠. 그러면 연속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노브를 통해서 이렇게 이동이 가능하죠. 이렇게 노브. 그리고 숫자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멈출 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중요한 게 뭐다? 컨트롤이 있고 인디게이터가 있다. 만약에 이거를 컨트롤로 바꾸면 이거를 이제 change to 컨트롤로 바꾸면 이게 깨지게 됩니다. 에러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입력으로 연결할 수는 없고 항상 컨트롤을 인디게이터로 연결할 수 있다. 그래서 다시 이거를 change to 인디게이터 하면 이렇게 깨지게 됩니다. 다시 한번 이거를 change to 컨트롤 하면 깨지죠. 이게 깨지는 겁니다. 이게 에러가 있다는 얘기죠. 에러. 그래서 딱 누르면 어디에 잘못되어 있다. 그래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어느 위치에 에러가 있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에 디버깅이 상당히 쉽습니다. change to indicator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금 이게 이제 툴 팔레트입니다. 툴 팔레트. 이쪽이 이제 선택되면 오토매틱 툴 팔레트. 자기가 알아서 이제 바뀌는 거죠. 알아서 이제 바뀌는 겁니다. 툴 팔레트. 이렇게 하면 매뉴얼이 되는 겁니다. 탭이랑 또 스페이스 바로 통해서 이제 조정하는 툴 팔레트가 되겠습니다. 값을 바꿀 때, 선택할 때, 라벨링 할 때, 와이어링 할 때, 팝업 할 때, 스크롤링 할 때, 이거는 브레이크 포인트 설정할 때, 프로브 값을 알고자 할 때, 색상 복사할 때, 그 다음에 컬러 설정할 때, 이와 같이 되는 이러한 툴 팔레트가 있다. 이것을 이제 없애주면 언제 보냐면 뷰에서 툴 팔레트를 하면 다시 나타납니다. 이렇게 해서 없애주고 만들 수 있다. 뷰에 툴 팔레트가 있다. 이 정도 아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중요한 게 뭐다? 여기서는 결국 중요한 게 뭐다? 프론트 패널이 있고 블록 다이어그램이 있다. 이렇게 메쉬가 있죠. 메쉬 있고 회색으로 되어 있는 게 프론트 패널, 흰색으로 되어 있는 게 블록 다이어그램. 그 다음에 이것을 뭐라고 한다? 커넥터 페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뭐라고 한다? 아이콘이라고 합니다. 아이콘. 바꿀 수 있습니다. 이쪽은 아이콘만 있는 거죠. 아이콘. 그 다음에 이제 VI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VI 창업 영역. 이게 뭐냐면 오토 튜닝 PID 온라인 VI라는 게 있습니다. VI 한번 볼게요. 이거 똑같이 한번 이걸 팝업 시켜 보겠습니다. 팝업을 시켜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면 이렇게 있죠. 헬프에서 이제 예제 찾기 할 때 쓰는 겁니다. Find examples 하면 이렇게 되고 여기 이제 example이 있습니다. example. 서치에서 현재 되는 게 오토 튜닝 PID죠. 그래서 PID를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PID죠. 그래서 더블 클릭하면 오토 튜닝 PID 온라인 VI가 있습니다. VI 확장자가 버추얼 인스트루먼트 약자인 VI입니다. 이게 VI. 이건 다 레뷰 파일로 보시면 됩니다. VI.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그 다음에 또 따닥 더블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요게 뜨는 게 되겠습니다. 요게 요거와 같은 결국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닫아버릴게요. 돈 세이버에서 닫고 있어요. 이게 같은 겁니다. 이게 같은 겁니다. 같은 거. 그래서 먼저 보시면 실행을 한번 해보면 실행을 하면 이와 같이 값이 이제 결과가 있고 우리가 이것도 우선 닫아볼게요. 이렇게 컨트롤 이렇게 조작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제어할 수도 있는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리이니셜라이즈 같은 거, 오토 튜닝 여러 가지를 이제 할 수 있고 뭐 이렇게 다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도 다 선택할 수 있는 게 되겠습니다. 이게 다 이제 컨트롤입니다. 컨트롤. 요거는 어떠한 결과를 나타내주는 거기 때문에 인디게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디게이터. 요 같이 해서 값을 바꿔줄 수 있는 거는 다 뭐다? 결국 컨트롤이 된다. 컨트롤. 요것도 다 컨트롤이죠. 요거는 뭐예요?
숫자를 표시하니까 인디게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꿀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와 같이 해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거는 다 컨트롤 단자입니다. 이것도 컨트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약간 표시만 될 수 있는 게 이게 인디게이터입니다. 인디게이터. 이건 컨트롤. 이것도 컨트롤이죠. 이렇게 해서 설정할 수 있으니까 이와 같이 해서 되어 있는 게 되겠습니다. 스탑을 하면 스탑. 그러니까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짜는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VI의 프론트 패널이 되는 거고, 실제 이거는 이제 컨트롤과 인디게이터로만 구성되어 있는 게 되겠습니다. 실제 코드는 안에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실제 코드가 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제 이 경우는 while loop라는 게 있는 겁니다. while loop가 있어서 while loop가 되게 참일 때는 무한 반복하는 거죠. 여기서는 while not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일 때 무한 반복이 되는 거고, 또한 이제 PID 값을 이제 입력을, 그러니까 컨트롤 통해서 PID 제어를 하고 그 결과를 디스플레이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이제 거기에 따라서 참 거짓을 통해서 if else 문을 통해서 이제 어떠한 출력을 보여주거나 말거나 하는 이러한 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요거는 이제 서브 VI죠. 서브 VI는 다시 또 팝업을 하면 이와 같이 팝업이 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면은 여기도 안쪽에 이와 같이 코드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서브 VI가 되는 거예요. 서브 VI. 그러면 여기 보시면 서브 VI 한번 보실까요?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현재는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닫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여기는 현재 컨트롤 팔레 아무것도 안 돼 있네요. 아이콘만 좀 조작했고 이와 같이 구성이 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프론트 패널은 유저 인터페이스, 입력과 출력을 주로 나타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컨트롤은 입력, 데이터 인풋, 인디게이터는 데이터 아웃풋, 디스플레이가 되겠다. 그 다음에 블록 다이어그램이죠. 이게 블록 다이어그램은 뭐다? 코딩이죠. 실제 코드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실제는 요 코드가 실행되는 겁니다. 실제로 실행되는 게 되겠습니다. 와이어링으로 해서 데이터 플로우를 만들고 디버깅 또한 이쪽에서 다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프론트 패널 같은 거는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하나의 단자는 요거는 이쪽에서는 파인드 터미널 하면은 요겁니다. 요거. 그래서 프론트 패널 오브젝트는 하나의 터미널로 나타낸다. 블록 다이어그램에서는. 그 다음에 어떤 값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되어 있는 것은 상수입니다. 값이 딱 고정되어 있는 것은 상수. 그 다음에 이건 함수죠. 함수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와 같이 되는 구조문이죠. 구조. 화일문입니다. 화일문. 그 다음에 주석, 이게 설명 같은 거 달 수 있죠. 설명 달 수 있습니다. 기회에 자기가 또 따로 주석 달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해서 랩뷰는 그래픽으로 다 코딩이 되어 있다는 걸 보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걸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와 똑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닫고 다시 이제 여기서 새 VI로 가겠습니다. 새 VI가 떴고 이거는 기존의 건 닫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줄이고 똑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팔레트는 우선 이게 컨트롤 팔레트입니다. 컨트롤 팔레트인데 이렇게 고정할 수도 있습니다. 고정. 숫자형 하면은 이렇게 돼 있고 이게 좀 이게 여기 이렇게 됐네. 이게 여기 같은 겁니다. 같은 건데 이거는 한글로 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영문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많은 것은 함수가 많은 것은 설치할 때 추가적으로 선택을 해서 더 설치하면 더 많이 생깁니다. 이게 다 하나의 라이브러리가 되는 거예요. 라이브러리 또는 모듈이 되는 겁니다. 모듈. 네, 그 다음에 이쪽을 똑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이얼을 하겠다. 다이얼을 만들면 됩니다. 다이얼 있죠. 크기도 이렇게 만들어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숫자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우선 넘어가고 그 다음에 숫자형 컨트롤도 하겠다. 숫자형 컨트롤 뉴메릭이 되고 불리언 하겠다.
불리언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도 자기가 모양을 바꿀 수도 있어요. 이렇게 불리언. 그 다음에 불리언 인디케이터를 하겠다. 그럼 불리언 이렇게 LED에서 만들 수도 있죠. 이렇게 색깔을 바꿔주겠다 하면은 이렇게 해서 한번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입력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근데 이걸 이렇게 실행시켜주고 이렇게 입력을 실행을 하면은 이게 바뀌죠. 이와 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온도계를 넣겠다. 온도계가 있죠. 서버미터.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크기를 키우겠다. 그러면은 아까 했던 툴 팔레트로 가서 크기는 이와 같이, 요거는 값을 바꿀 때 라벨링, 그 다음에 선택해서 조정할 때는 크기 바꿀 때는 이와 같이 해서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웨이폼 차트를 만들겠다. 그럼 그래프에 가서 웨이폼 차트를 선택하고 이렇게 키워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는 웨이폼 차트에 여기다가 뭐 이런 값을 넣고 싶다. 그러면 뭐 볼게요. 이렇게 하고 웨이폼 차트에 난 넣고 싶다. 다이얼을 이렇게 이제 인디케이터로 하고, 그 다음에 연속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막 바뀌는 거죠. 이렇게 해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해서 라벨링이 있고 컨트롤이 있고 숫자형, 불리언, 데이터 타입이 틀린 겁니다. 자, 보시면 색깔이 좀 틀리죠. 컨트롤은 좀 바깥에 굵고 인디케이터는 바깥에 좀 작습니다. 그 다음에 주황색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녹색이 있죠. 녹색은 불리언, 얘는 이제 저겁니다. 저거 실수, 정수 타입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리프레젠트에서 I32로 하면 이건 정수가 되는 겁니다. 정수 타입, 얘는 실수 타입 이렇게 바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됐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시면 이제 프론트 패널입니다. 프론트 패널에서 요거를 나타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 위에 요걸 쭉 나타낸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똑같기 때문에 한번 보시죠. 여기 가끔 이게 나타날 때가 있고 안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워닝 인디케이터. 워닝은 실행은 가능한 겁니다. 그냥 단지 경고죠, 경고. 그래서 요 같은 게 경고, 요거는 이제 문자를 입력한 다음에 엔터 같은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실행 버튼, 연속 실행, 브레이크 포인트 설정, 중지점, 중지했다 다시 시작할 때, 폰트 설정할 때, 얼라인 하는 겁니다. 얼라인. 그러면 온라인 크기 조절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위치, 밑에 있고 위로 올 때, 또 찾을 때 쓰는 거고 도움말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 런이 되는 거고 런 버튼 실행하면 이와 같이 바뀝니다. 그 다음 깨지면은 어떤 문제가 있는 거죠. 연속 실행하고 있는 거, 연속 실행 버튼, 어버트 중지점이죠. 중지하는 거죠. 중지. 포즈 멈추는 거예요. 멈췄다 실행하는 거. 그 다음에 폰트 설정하는 거, 얼라인 하는 겁니다. 얼라인. 그 다음 디스트리뷰션, 리사이즈 크기 조절할 때, 리오더링 그러니까 위아래 순서 조절할 때, 뭐 서치하고 헬프 명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건너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블록 다이어그램도 한번 보겠습니다. 블록 다이어그램은 한번 그려볼게요. 똑같이 이번에도 우선 블록 다이어그램 이렇게 놓고 이걸 다 지워버리겠습니다. 다 델리트하고 이제 뒤에 배우겠지만 이게 이제 블록 다이어그램 이제 함수들을 모아놓은 겁니다. 이게 이제 블록 다이어그램 이걸로 하면 이제 정지돼 있죠. 이렇게 보시면 이게 함수 팔레트입니다. 함수 팔레트 구조, 배열, 클러스터, 숫자형, 불리언, 문자열, 비교, 타이밍 여기 있네요. 대화상자가 여기로 바뀌었네요. 대화상자, 파일 IO 이렇게 10개가 주로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순서가 바뀌었네요. 어쨌거나 요게 이제 주로 많이 쓰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한번 이거 보시고 다음으로 이제 보겠습니다. 이거 그릴 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오른쪽 누르면 이게 화일문입니다. 화일 루프를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똑같이. 그럼 이렇게 뜨고, 그 다음 정지 버튼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뭐 정지 버튼을
좀 만들어도 되지만 여기서 그냥 이렇게 해도 됩니다. 크리에이트 여기서 컨트롤 하면 정지 버튼, 스탑 버튼이 나오고 이렇게 표시되는 게 이제 아이콘 방식이고 요거를 어떠한 아이콘을 제거하면 터미널로 방식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터미널. 이게 터미널 이렇게 하면 아이콘 두 가지 표시 방법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공간을 줄이고자 할 때는 터미널 방식이 맞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어떠한 이제 랜덤 수를 발생하는 게 있습니다. 이건 어디 있는 거냐면 숫자죠. 숫자와 관련된 부분에 가면 랜덤 넘버 0에서 1 사이에 랜덤 수를 발생하는 거고 여기다 곱하기 10을 하겠다. 그러면 여기서 숫자죠. 이것도 곱하기 10으로 하면 됩니다. 곱하기 10. 그래서 숫자를 바꿔주고 싶다 할 때는 값을 바꿀 수 있는 이거 한 다음에 10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된 겁니다. 두 개가 만들어졌고 이제 곱하기를 하겠다. 두 개를. 그러면 뉴메릭이 있겠죠. 곱하기. 그러면 곱하기가 있는 겁니다. 곱하기.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 이때 이제 선을 연결해 줘야 되는 거죠. 이때 와이어링이 필요한 겁니다. 와이어링. 이렇게 해서 와이어링 해주고 와이어링을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웨이폼 차트를 넣겠다. 그러면은 여기서 만들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웨이폼 차트를 선택을 못합니다. 그래서 다시 프론트 파넬로 가서 웨이폼 차트를 여기서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웨이폼 차트. 그러면 웨이폼 차트가 나오는데 이걸 다시 터미널로 바꿔주고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결해주면 됩니다. 이게 하나의 이제 프로그램이 된 겁니다. 한번 보시죠. 이제 이 프로그램은 뭐냐면 이게 선택이 안 되는 거는 요것 때문입니다. 툴 팔레트에서 이렇게 해준 다음에 이렇게 해서 선택하고 좀 보기 좋게 이걸 좀 키우고 이것도 좀 키워서 이렇게 해준 다음에 크기를 좀 작게 해줄게요. 그럼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행. 그러면 이렇게 해서 랜덤 수가 계속 만들어지는 겁니다. 멈추면 멈추는 거고 실행하면은 실행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너무 빠르다. 그러면 이때 이제 딜레이를 넣는 겁니다. 딜레이. 웨이폼 중간에 한 크리에이트 컨스턴트 한 10 넣어볼까? 10. 그러면 10은 10ms가 되는 겁니다. 매 스텝 간격이 10ms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해보시면은 이와 같이 해서 10ms가 되는 게 되겠습니다. 아, 나는 이게 마음에 안 든다. 나는 좀 더 딜레이를 컨트롤하고 싶다. 그러면 이것도 리플레이스 하면 됩니다. 리플레이스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게 뭐다? 아, 여기서 하면 안 되네요. 여기서는 이거를 컨트롤로 바꿔주는 거죠. create, change to control, change to control로 간 다음에 여기서 이제 바꿔줄게요. 어떻게 하면 다이얼로 바꾸겠습니다. 다이얼로 replace 이쪽에 다이얼 노브 다이얼로 할게요. 이렇게 다이얼.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나는 너무 작다, 10이 너무 작다, 좀 더 크게 하고 싶다. 그러면 00에서 1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똑같이 빠르죠? 그 다음에 이걸 이렇게 늦춰주면은 서서히 바뀌죠. 이렇게 하면 더 빨라지고, 더 빨라지고, 이렇게 해서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컨트롤 되는 거죠. 이와 같이 해서 할 수 있는 게 되겠습니다. 멈춰보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히 프로그램을 짤 수가 있는 게 랩뷰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파워풀하면서도 쉽게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되게 장점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이게 이제 블록 다이어그램 툴바가 된 거고 이게 하나의 함수에서 하나의 함수죠. 함수 랜덤 수를 발생하는 함수. 그 다음에 이거는 인디게이터, 그 다음에 노드죠. 하나의 곱하기, 그 다음에 와이어링 컨스턴트로 생성하는 거,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하나의 인디게이터 컨트롤이죠. 이거는 조건을 나타내는 하나의 단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참이 연결되면은 멈추고 거짓이 되면 계속 실행되는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블록 다이어그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 다이어그램은 아이콘 요겁니다. 요거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해서 실행하고 연속 실행하는 거고, 그 다음에 중집 어보트가 있고 멈췄다 실행하는 거, 하이라이트가 있습니다. 하이라이트.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이걸 한번 볼게요. 이걸 닫고 이렇게 되면 이제 좀 더 빨리 할 수도 있죠. 좀 빠른데 이걸 하이라이트 키면은 값이 이제 중간중간에 이게 바뀌는 걸 다 이제 모니터링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이라이트 돼서 값을 다 바뀌는 거를 우리가 디버깅 할 때 좋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는 거고, 리테인 와이어 밸류 같은 거는 뭐냐면 뭐 볼까요? 이걸 멈춘 다음에 여기를 이제 프로브로 찍어 보겠습니다. 프로브로 이 값을 찍어 보면 현재 값이 없습니다. 현재.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제 이걸 키고 리테인 와이어 밸류를 킨 다음에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행하고 멈췄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찍어 볼게요. 그러면은 값이 있습니다. 마지막 값이 이제 보유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디버깅 할 때 되게 유리한 장점이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메모리가 좀 일부 이제 사용되겠죠. 그래서 주로 디버깅 할 때는 이제 마지막 값을 보고 싶다 할 때는 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디버깅 할 때 스텝 인, 스텝 아웃 같은 거죠. 폰트 크기 설정하는 거, 이것도 저 얼라인하고 디스트리뷰션하고 요거는 그러니까 밑에 있는 걸 위로 올린다든지 하는 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룹핑 할 때, 락 할 때도 쓸 수 있고, 이걸로 하면 자동으로 자기가 이제 요 모양을 바꿔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자동으로 자기가 컴팩트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게 되겠습니다. 마음에 안 든다 하면 언두 클리닝 하면 되죠. 이렇게 해서 리드 하면 다시 또 되겠죠. 리드 클리닝 다시 언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돼 있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랩뷰는 이제 그래픽 언어다 보니까 그래픽적으로 설명을 이제 봐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한번 볼까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에 help 명령을, 그래서 이거 선택하면 됩니다. show context help 한 다음에 그러면 요 창이 뜹니다. 요 창. 그 다음에 갖다 대면 됩니다. 이렇게 이런 걸 뜨면은 이와 같이 도움이 되는 거. 너무 간단하니까 이쪽에서 하나 볼까요? 뭐 이런 거라든지. 그러면 이렇게 뜨죠.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잠기면 이제 잠근 거가 되고, 이걸 누르면 좀 더 상세하게 몇 가지. 이걸 누르면 몇 가지가 안 보이죠. 옵셔널은 안 보이고. 그럼 이쪽이 되게 컨트롤, 입력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쪽이 되게 인디게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디게이터.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약간 회색으로 보이는 거는 옵션입니다. 옵션. 그래서 약간 흐리게 보이는 거고, 그냥 일반적으로 보이는 게 있습니다. 노멀이고, 그 다음에 굵게 보이는 게 있어요. 이거는 required입니다. 그래서 필수. 꼭 반드시 있어야 되는 명령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한번 볼게요. 요게 같은 건지 모르겠는데, 이쪽인가요? 이걸 풀고, 한번 볼게요. 이쪽에서 하나만 보겠습니다. 웹폼 하나 한번 이렇게 봤다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깨지죠. 이게 뭐냐면 여기 필수의 입력이 안 들어가서 그런 겁니다. 이거 한번 이걸 만들어 볼게요. create, 그래서 control. 한번 이게 다시 복구가 되죠. 즉 필요한데 없는 경우는 이게 에러가 뜹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해서 이거는 필수 입력을 얘기합니다. 필수 입력. 다시 전체를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로 이제 할 때 요 컨텍스트 헬프 이걸 많이 활용해야 된다. 와이어링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와이어링 할 때도 내가 이걸 지우고 와이어링 하고 싶다. 그럴 때는 이와 같이 해서 갖다 대면 이 와이어링이 보이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와이어링이 된다. 그래서 잘못해서 이쪽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 그때 좀 조심하셔서 연결할 때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해서 특히 요거는 더 자세히 볼 때 잠글 때 뭐 도움말 더 설명을 하게 되면은 실제 도움말이 뜹니다. 이렇게 떠서 뭐 되고 하는 게 되겠습니다. while loop란 얘기죠. 구조 스트럭처에 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여기가 스트럭처죠. 스트럭처.
여기가 스트로크처 밑에 while 루프가 있다.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VI 팔레트 보겠습니다. VI 팔레트. 다시 이제 VI 팔레트는 어디냐면 프론트 패널에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했을 때 닫고 이게 인디게이터가 있고 컨트롤이 있는 거죠. 이것도 컨트롤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가 있죠. 이외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모양도 같은 데이터 타입도 모양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모던이 이제 디폴트지만 좀 더 디자인이 잘 되어 있는 게 또 있습니다. NXG 스타일은 좀 더 멋있게 되어 있는 게 있고, 실버는 약간 좀 더 고급스럽게 좀 되어 있는 게 있고, 시스템은 실제 시스템 다른 프로그램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런 모양과 비슷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모양이 좀 틀립니다.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클래식은 이제 초창기 맨 처음에 나왔을 때 그 모양이 되겠습니다. 익스프레션 VI는 어떠한 이제 이러한 컨트롤과 인디게이터 여러 개를 합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설정을 합한 거. 단넷 XBX가 있고, 그 다음에 비전도 있습니다. 비전, 유저, 사용자 컨트롤도 만들 수 있고. 왜 이건 나중에 또 나오면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도 되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뉴메릭, 불리언, 그 다음에 문자열 패스, 그 다음에 어레이, 클러스터, 그 다음에 매트릭스도 있습니다. 매트릭스도 있고. 최근에는 이제 뭐냐면 파이썬과 이제 소환성 때문에 셋이라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아마 이게 딕트에 해당하는 것 같은데 맵이라는 데이터 타입도 이제 나왔습니다. 근데 아직 안 써봤지만 이제 파이썬과 이제 호환성 때문에 이러한 데이터 타입이 나온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팔레트가 있다. 그래서 한번 컨트롤 팔레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되어 있는 게 이제 컨트롤 팔레트라고 했죠. 컨트롤 팔레트를 잠그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잠그는 거는 금방 봤듯이 이렇게 해서 있고, 이쪽으로 이렇게 하면 잠기게 되는 같은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잠글 수 있고, 컨트롤 팔레트는 프론트 패널에서만 사용된다. 그 다음에 컨트롤과 인디게이터로 구성되어 있다. 그 다음에 고정할 수 있다. 됐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팔레트가 있죠. 함수 팔레트는 블록 다이어그램에만 있다. 여기에 실제 이제 코딩에 필요한 모든 함수가 있는 거고, 실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함수죠. 함수에 대해서 얼마큼 알고 있냐가 가장 중요하게, 랩뷰에서 얼마큼 알고 있느냐가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용되는 함수, VI라든지 SOVI라든지 함수 및 상수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이 고정할 수 있다. 그래서 하는데 요 우선 10개 요 정도가 실제는 많이 사용되고 가장 기본이 되는 또한 함수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도구 팔레트가 있습니다. 도구 팔레트, 이게 오토매틱 셀렉션 툴에서 자동으로 선택하는 거, 이걸 누르면 수동이 된다 그랬죠. 이건 뭐냐면 오퍼레이팅 툴, 어떤 값을 바꿀 때 쓰는 거고, 포지셔닝, 리사이징 툴은 뭐냐면 선택할 때 쓰는 거고, 이건 라벨링, 글씨를 쓸 때 바꿀 때, 와이어링 툴은 선을 연결할 때 쓰는 거, 그 다음에 숏컷 메뉴를 팝업할 때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스크롤, 화면을 움직이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브레이크 포인트를 설정할 때 쓰는 게 되겠습니다. 아까 했던 잠깐 썼지만 프로브, 어떠한 와이어링 값을 보고 싶다든지 할 때 쓰는 거고, 이거는 카피, 어떠한 색상을 복사할 때 쓰는 컬러 카피 툴이 되어 있고, 컬러링 툴은 컬러를 이제 바꿀 때, 설정해서 바꿀 때 쓰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한번 잠깐만요. 그 다음에 실제는 이게 이제 번거롭지만 아까 했던 툴 팔레트가 여기 있다 그랬죠. 툴 팔레트가 여기 있는데,
매번 이렇게 바꿔야 되기 힘들기 때문에 이제 두 가지 방법이 또 있습니다. 직접 마우스로 바꿀 수 있지만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탭키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탭키로 하면은 자주 쓰는 네 가지 요걸 이동을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게 뭐냐면 만약에 나는 이제 스페이스 바로 하면 더 뭐 자주 쓰는 이 두 가지에서 왔다 갔다 할 때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이때는 약간 또 바뀝니다. 이때는 와이어링 툴이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이때는 연결할 때 와이어링 툴이 그러니까 스페이스 바를 하면은 와이어링 툴과 선택, 이게 툴이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스페이스 바를 눌렀을 때입니다. 그 다음에 탭 키를 눌렀을 때는 이와 같이 해서 이렇게, 이것도 와이어링이 중요하다 보니까 이렇게 네 가지 중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우스로 할 수도 있지만 이게 자주 쓰다 보면은 스페이스 바랑 탭 키로 이동하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프론트 패널에는 컨트롤과 인디게이터가 있는 거죠. 인디게이터가 있고, 이게 이제 블록 다이어그램을 갔을 때는 터미널이 되는 거죠. 터미널. 그 다음에 이게 상수 같은 게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조절할 수 있으면 컨트롤이 되는 거죠. 입력. 그 다음에 이렇게 표시만 한다 그러면 인디게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디게이터. 이게 또 바깥에 굵은 세로 되어 있으면 컨트롤, 가는 세로 되어 있으면 인디게이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상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이제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하나의 함수입니다. 함수. 노드가 되겠습니다. 함수. 이렇게 해서 입력해서 a 플러스 3이 되는 거죠. 이게 a 플러스 3이죠.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죠. 이걸 이렇게 입력으로 하는 게 되겠습니다. 똑같이 됩니다. 이것도 컨트롤이지. 컨트롤 두 개가 있어서 더해준 거죠. 그 다음에 요 결과에다가 곱하기 10을 한 거고, 그걸 사인 그래프에다 집어넣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인 결과가 나오는 게 되겠습니다. 이거 같이 해서 하는 게 되겠습니다. 요거 같은 거를 한번 해보시면, 직접 해보면서 자꾸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같이 해서. 특히 이제 랩뷰를 이제 잘 사용하려면 얘가 이제 어디 있는지 위치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위치. 요 아까 했던 10개 주로 많이 쓰이는 10개에서 이게 뭐고 어디에 있다 그걸 바로바로 알아서 함수를 찾아서 쓰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속도를 앞으로는 이제 잘 쓰다 보면 많이 익숙해지면 점점 더 빨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축키가 되겠습니다. 단축키는 이제 도움말이 있고, 그 다음에 프론트 패널, 프론트 패널과 이게 토글은 이거보다 토글 컨트롤 E를 많이 쓰고 컨트롤 H 도움만 쓰고, 깨진 와이어를 제공할 때 쓰는 게 컨트롤 B, 그 다음에 컨트롤 Z 언두, 그 다음에 컨트롤 세이브, 컨트롤 쉬프트 S 하면 세이브 올이죠. 세이브 올. 컨트롤 R은 런입니다. 런. 그 다음에 이게 좀 중요한데, 글씨를 키우고자 끌 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나는 요거를 좀 글씨를 좀 키우고 싶다 그러면 컨트롤 누르고 플러스 한번 키워지고, 줄이고 싶다 그럼 컨트롤 마이너스 하면 되겠습니다. 컨트롤 마이너스. 그럼 이와 같이 해서 글씨를 키우고 줄일 수 있다는 게 되겠습니다. VI 프로퍼티가 있는데 VIP 모양 설정을 주로 바꿔줄 때 쓰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VI 프로퍼티에서 보시면 여기 패스워드를 비밀번호 프로텍션을 걸 수도 있고, 몇 가지 이제 모양과 관련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걸 보일 거냐 말 거냐 뭐 할 거, 그런 거 여러 가지 설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이제 이 VI에 대한 도움말 같은 거를 집어넣을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일반에서 여기 도움말 같은 걸 집어넣으면은 문서겠네. 문서에서 하게 되면 도움말 같은 걸 집어넣으면은 우리가 도움말 같은 것을 팝업에서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게 기본적인 게
툴에 옵션즈 있습니다. 옵션즈. 그래서 여기서 이제 프론트 패널이라든지 블록 다이어그램이라든지 기타 다른 여러 가지에 대한 설정 값을 바꿀 수 있는 게 되겠습니다. 중간중간 나올 때마다 주로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캔슬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랩뷰는 내셔널 인스트루먼트의 비주얼 프로그래밍 언어를 위한 시스템 디자인 플랫폼이라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픽 개발 환경이 되어 있고 GUI 랭귀지가 되겠습니다.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통합 가능한 단일 그래픽 개발 플랫폼이고, 그 다음에 확장자는 버추얼 인스트루먼트라고 해서 VI라고 합니다. 가상 계측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성 요소는 프론트 패널이 있고 블록 다이어그램, 그 다음에 그러니까 컨트롤 팔레트, 그다음 함수 팔레트 이런 게 있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네. 되게 이제 프로그램은 어떠한 함수를 이제 프론트 패널에 어떠한 우리 유저 인터페이스를 놓고, 그 다음에 블록 다이어그램에서 이게 이제 터미널로 나타난다 그랬죠. 그 터미널에다가 이제 와이어링 하는 거죠. 와이어링 해서 어떠한 데이터 플로우를 만들면 그게 코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랩뷰는 실행 방식이 데이터 플로우 방식이기 때문에 데이터 흐름만 잘 따져가면 되는 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강의가 마쳤고 퀴즈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퀴즈는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숙제가 되겠습니다. 숙제에서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레슨 2 부분이 되겠습니다. 레슨 2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